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2세대 K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K3도 뭐 나름 균형 잡히고 개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K3 1세대 하니까 요번에 벤츠 A 클래스가 새로 나왔는데 그 뒷모습이 마치 또 이렇게 1세대 K3를 좀 닮아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란 면이 좀 있었는데, 자, 2세대에 와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벌써부터 이제 리틀 스팅어다, 뭐 이런 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차를 본 느낌은 굉장히 좀 길쭉해진 것 같고 당당해진 것 같고 좀 스포티한 느낌, 그런 것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한번 이 차량의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모양을 한번 쭉 보시죠. 앞부분도 굉장히 괜찮고, 뭐 뒷부분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좀 직선이 가미된 느낌, 램프에서는 좀 직선적인 느낌이 보이죠. 전면부의 이미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와이드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스팅어에서 뭐 이렇게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디자인, 이런 호랑이 코 그릴이 굉장히 길쭉하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전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램프의 이제 형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류의 램프가 카렌스에서도 뭐 어떤 이런 외곽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전에 한번 썼던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이제 디테일이 좀 크게 변화가 되어져서 좀 새로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제 시드 모델하고 거의 앞모습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뭐 부품을 공유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어떤 일맥상통하는 쌍둥이차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죠. 예전에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좁아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듯한 그런 선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이쪽 방향의 선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좀 당당하게 떡 벌어지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많이 표현하는 추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이 밑에도 그렇습니다. 이쪽 방향, 예전에는 이런 방향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추세인 것 같고, 그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크롬을 넣을 때 일정한 두께로 한 테두리, 그냥 테두리라는 개념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 넣는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는 아예 없죠. 그래서 끊어서 그냥 위아래로만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의 두께를 좀 달리해서 두꺼운 부분은 굉장히 두툼하게 디자인됐다가 뭐 좁아지는 부분은 또 날렵하게 가고, 이것 자체로서의 이제 조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띠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전면부의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떡 벌어지고 넓고 스포티하게 그냥 다부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인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와이드하게 뽑아놨죠. 실제로 봐도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얇으면서 좀 와이드하게 그렇게 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지면서 최대한 이렇게 차폭을 납작하고 길게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 면의 위치가 사실은 한 여기쯤 있었을 것 같은, 예전 차 같았으면은 여기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최대한 밖으로 뺐습니다. 빼가지고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는 굉장히 바트게 가면서 이거를 뺐죠. 이걸 좌우를 다 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와이드해 보입니다. 이 각도로 보면 꽤나 입체적이죠. 이 후드에서 이렇게 근육처럼 이렇게 불뚝하게 솟아있는 듯한 이런 캐릭터의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면을 받아주는 요렇게 생긴 곡면, 그 다음에 헤드램프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라인들도 어떤 일정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흐름들, 굉장히 입체적인 면이 좀 보입니다. 차량 곳곳이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자세한 면들을 봤을 때는 꽤 입체적인 면들 이렇게 튀어나와주고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떤 단조로워 보인다든지 좀 지루해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자,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램프 주변으로 4군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은 뭐 많은 차들에서도 사용했었죠. 뭐 포르쉐에서도 그랬었고, 포르쉐가 아마 제일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주는 것은 많다고 하지만은 여기 특징은 굉장히 디테일이 크게 들어갔다는 점이네요. 이것이 어떤 이런 X자 모양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디자인인데, 자, 뭐 손이 요 정도인데 꽤 크죠?
이러면서 명확한 두께감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을 보여줌으로써 이 차의 어떤 개성을 좀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 흔히 쓰던 그런 라인인데 이 안에 있는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가 줌으로써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헤드램프 안쪽은 아주 클린하게 비워놓았고 그 다음에 저 방향지시등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안개등은 이제 하단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타입. 스팅어라든지 어떤 여타 중형차들보다 폭이 좀 좁다 보니까 램프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뒤로 빼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후퇴시킴으로써 어떤 코터뷰에서 봤을 때 좀 차량이 넓어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전장이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류의 준중형차 세그먼트에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점인 것이 좀 짜리몽땅해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이 차는 덩어리감이 비율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적당한 비율 앞과 뒤 그다음에 옆모습 이런 거 있어서 어떤 좀 완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이 오버행의 길이가 길어지면 또 이게 멋이 없거든요. 근데 실차를 봤을 때는 뭐 오버행이 그렇게 길다는 느낌도 들지가 않고요. 하여튼 길이를 좀 적당히 늘린 거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사이드 캐릭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5에서 이제 익숙하게 봐왔던 일자로 그냥 쭉 가는 형식. 스톰 램프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에 들어가지게 되겠죠. 리어 이미지를 봤을 때 기아 현대에서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 면처리와 면 분할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번호판이 여기 있으면서 움푹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의 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램프의 형상, 각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랑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 면발광을 굉장히 강렬하게 집어넣어서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요즘에 굉장히 강렬하게 넣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약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은 그냥 진짜 뭐 아반떼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좀 뒤가 좀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집어넣은 부분이죠. 앞면에도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약간 일맥상통하는 디자인. 자, 이런 부분의 면처리나 어떤 형상들은 뭐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뭐 그런 건데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가 각이 탁탁 져가지고 여기 모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들이 전체적인 곡면과 어떻게 보면 이게 과감하게 좀 집어넣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따로 놀지 않고 강렬한 어떤 이것과 이것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적당히 조화롭게 잘 좀 스며들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직선이지 이렇게 면 자체는 곡면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3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가로지르는 가운데 이 부분도 이제 램프랑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좀 위쪽으로 이렇게 두께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위에도 이제 램프는 클린하게 그냥 가고 아래쪽에 이제 방향지시등과 그 다음에 후진등이 좀 이렇게 위치되어져 있네요. 이것이 근데 너무 밑에 붙어 있어서 이게 차량이 좀 바짝 붙어 있을 때 후진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뒷차가 갑자기 따라오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하는 손잡이와 이제 후방 카메라는 한 세트로 되어져서 이런 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의 디자인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누르는 느낌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널찍하게 준중형 치고는 괜찮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반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깊이가 살짝 깊어 보이기도 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뭐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좀 깊이가 깊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트렁크를 닫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것을
닫았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팽 하는 느낌이 나면서 가벼운 구슬을 닫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번 이 차는 좀 묵직하게 소프트하게 어떤 완충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는지 닿는 느낌이 한 번에 쿡 닫히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탁 부딪히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묵직하게 닫히는 좀 느낌이 나요. 뭔가를 좀 많이 흡수해주는 느낌으로 닫힙니다. 17인치 휠의 디자인은 역시나 그 형제의 차들 또는 이제 위급의 이제 스팅어 같은 자동차들, 역동적인 차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면이 평면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얇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 철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램프가 박혀 있는 그런 형상들, 이런 라인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면이 이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은 부분 하나에도 좀 입체적인 형상을 좀 넣으려고 노력했다. 트렁크를 열고 닫는 느낌에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었는데, 도어도 역시 어떤 털커덩하는 느낌이 나지 않고 한 번에 묵직하게 닫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문을 좀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굉장히 좀 묵직한 것을 만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거를 요번 차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서 이제 도어를 닫는 느낌도 덜컹, 그냥 털컹도 아니에요. 텅 하고 그냥 상당히 괜찮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감성이라든지 그런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실내에 있는 도어 캐치의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냥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잡았을 때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어떤 손의 길이에 딱 맞도록 되어져 있어서 간단한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마 플라스틱일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이 밑에는 좀 이렇게 쑥 파져서 들어가져 있어서 이게 보나마나 플라스틱인데 표면 처리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알루미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광 처리되어져 있는 그런 금속을 만지는 느낌,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을 당겼을 때 절대 가볍거나 하지 않고 스프링의 탄성이 세서 묵직하게 따라오는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손가락의 움직임 스냅만으로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느낌 상당히 잘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계속 이 K3를 보면서 단점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뭐든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봤을 때 한 번에 봐도 이제 기아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아차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타입의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1세대 K3가 나왔을 때 그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특히나 여기 어떤 주름 같은 게 3개가 있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그 차를 안 사고 싶을 정도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K3의 1세대 디자인은 약간 좀 조형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도 좀 비율이 좀 안 맞는다거나 좀 어떤 부분이 너무 넙대대하고 크게 들어간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2세대 K3에서 뭐 완전 깔끔하게 말끔히 그런 부분들을 씻어내면서 아주 담백하게, 요즘 기아차가 추구하고 있는 담백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굉장히 슬림하게 단촐하게 이렇게 빼어놓고 거기에 어떤 덧대어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단순한 뼈대에 단촐한 물건들이 어떤 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이런 트림, 일자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은 K7에서 목재 같은 거, 우드룹 좀 표현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어받아서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기아차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내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내비 부품 밑에 이제
관련 이런 부품 버튼들이 배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에어벤트가 가로지르면서 그 아래 한 덩어리로 단순하게 공조장치들이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수납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기어 레버 주위의 디자인들, 전형적인 기아차의 디자인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테두리가 아주 얇은 최신 이제 유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폰트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표현해주는 방식들이 간단하게 좀 읽힐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좋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화면의 해상도가 이거보다 좀 살짝 더 높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것이 거칠어 보이는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이제 디자인이 예전에 K5에서 가지고 가던 그런 디자인보다 살짝 이제 다른 방향을 좀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불룩하게 둥그랗게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평평하게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이렇게 바뀌는 방식을 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도 약간 이렇게 볼록한 것을 좀 사용하는 추세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보다는 그 전에 있던 약간 좀 이렇게 볼록한 디자인,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호빵처럼 이렇게 볼록한 거 말고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오다가 이쪽에 차라리 그냥 오목하게 들어간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런 라인들은 좀 강하게 들어가져서 이 면 안으로 쑥 들어가는 면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처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스티어링 휠이 좀 살짝 새로운 느낌은 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기아차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플라스틱일 거예요. 이게 금속이라면은 글쎄요, 좀 만지는 느낌이 차갑기는 한데, 두들기는 느낌이나 뭐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금속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쓴 거고, 플라스틱이라면은 그 처리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알루미늄의 느낌이 나도록, 금속적인 느낌이 나도록, 저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캐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금속 느낌이 나는 것처럼 잘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일 겁니다. 플라스틱인데 진짜 금속 느낌이 나고, 만지는 느낌도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희한하게 나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건지. 스티어링 휠의 가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그 다음에 만졌을 때 어떤 탱탱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 좋고 괜찮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이제 스위치류들, 굉장히 오돌도돌하고 땡땡하게 이렇게 탄성이 돌아오는 느낌 괜찮고요. 조금 큰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느낌 보여주네요. 이렇게 큰 거 돌리는 느낌보다는 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아주 그냥 돌기가 느껴지는 작은 거, 이거의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기아 자동차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뭐 별다른 새로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폰트의 모양이 어떤 사각형의 모양을 하는데, 끄트머리를 둥글린 저런 폰트라든지, 아니면은 가운데에 나와져 있는 약간 와이드해 보이는 주행 정보의 표시창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넘길 때, 아래 위로 넘어갈 때는 저 옆에 이렇게 점이 도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몇 번째를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좌우를 넘길 때 이것이 뭐 어떤 모드를 가르쳐 주는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쑥쑥 넘어가기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처음 봤을 때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 속도계, 드라이브 모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주행 보조 시스템, 뭐 비슷비슷하네요. 사용자 설정,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별다를 거 없이 뭐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다이얼을 제공하고 있어서 열고 닫는데 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렇게 상하로 하는 느낌이 뭐 결코 가볍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차들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등 스위치, 비상등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 눌렀을 때 그거 자체에서 이제 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는 타입, 뭐 이제 더듬어서 비상시에 딱 더듬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공조장치 같은 부분도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타입이죠. 이렇게 가운데 표시창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폰트가 좀 얇은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 좀 가볍지 않나 싶어요. 위에 것도 뭐 볼륨이라고 쳐서 뭐 가볍다 쳐도 요즘 차량들은 이 밑에 거를 굉장히 좀 굵직하게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이 차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다행인 것은 이거를 흔들거나 했을 때 체결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미동도 안 하네요. 아주 탄탄하게 체결되어져 있는 느낌. 가벼운 것을 돌리지만 덜렁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단단한 것을 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세하게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류의 좀 느낌들을 조작하는 느낌들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우리 만지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거 상당히 좋네요.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부분은 이렇게 2층에 마련되어 있고, 1층에는 또 다른 이제 뭐 지갑이나 다른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서 그냥 무선 충전만 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2층으로 한 거 굉장히 잘했네요. 휴대폰에 만약에 케이블을 끼워서 충전하는 채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에 이 부분이 아마 그 충전 코드를 이렇게 빼서 줄을 밑으로 내려서 이쪽 포트로 아마 연결하는 그런 용도로 아마 이렇게 여기를 파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차의 어떤 움직임에 잘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좀 세심하게 형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자그마하게 충전 중이다라는 상태 표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뭐 당겨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요즘에 유행인데, 특이하게 이건 진짜 여기 딱 이제 손을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 누르는 느낌도 괜찮아요. 괜찮고, 뭐 이것을 시프팅을 할 때 넘어가는 느낌도 뭐 괜찮고, 조작감이 아주 묵직하네요. 이 뒷부분이 요 정도, 아주 그냥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넓게 되어 있네요. 손을 딱 얹었을 때 편안하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돌려 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위로 한번 판 디자인도 괜찮고, 그 다음에 표면 처리, 이 금속처럼 표현하는 표면 처리는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네요. 모든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진짜 금속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통풍 시트도 마련되어져 있는데, 누른 조작감 같은 것들이 반발력이 꽤 세게 들어오는 평면적인 뭐 디자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이런 폰트들 기아에서 항상 쓰는 그 폰트죠. 컵홀더도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컵홀더 실용적으로 잘 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것도 딱 잡자마자 벌써 느낌이 딱 옵니다. 이 여는 느낌도 되게 잘 체결되어 있다는 걸 탁
이런 느낌이 들고, 뭐, 느낌이 괜찮았어요. 가볍던 것들이 모두 묵직해진 그런 느낌. 이 속에는 충전 포트 하나, 그 다음에 벽에는 별다른 마감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닥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내리는 느낌 같은 거 살짝 빡빡해 보이는 그런 느낌. 느낌이 좀 달라요. 전에 있던 차들하고. 윈도우 스위치 뭐 같은 부분들 조작하는 느낌. 하나 둘 아주 그냥 오돌도돌하게 밑에서 튀어나와주는 이런 저항감들, 뭔가 딱 걸리는 이런 느낌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아주 제 취향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차. 그 다음에 이쪽은 짤깍짤깍 하는 느낌인데 이거 굉장히 참 명확한 구분감을 주면서 뭔가 이렇게 짤깍짤깍 걸리는 느낌. 만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조작하는 느낌, 열고 닫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헤드라이너의 재질은 직물이 아니라 그냥 싼 것을 썼는데 이것을 색깔을 검게 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우니까 그나마 좀 싼 티가 안 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디자인 별다를 거 없고, 선루프 조작하는 뭐 부분들 작동감 뭐 괜찮습니다. 이 전구 같은 부분에는 LED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브보다는 좀 클리어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뒤쪽에도 깨끗한 느낌으로 LED를 사용해서 실내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양쪽에는 이런 식으로 공기 송풍구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팅어에서 한번 봤던 것이죠. 원형으로 된 역동적으로 생긴 이런 비행기의 어떤 공기 흡입구 같은, 제트 엔진의 어떤 흡입구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 괜찮고,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위치에 딱 맞췄을 때 잘 이렇게 고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움직이는 느낌도 아주 빡빡하게 괜찮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이것을 아마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짝 소리는 나는데 손에 뭐가 딸깍 걸린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그냥 소리만 난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는 게 힘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딱 이 스위치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스위치가 도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날개가 같이 돌아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빡빡한 날개를 돌리는 느낌이 그닥 유쾌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손잡이만 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은 기아 자동차에서 최근 자그마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선루프가 열렸습니다. 뭐 누르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액세서리 모드, 그 다음에 온 모드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전구가 없어졌네요. 그 인디케이터 그 표시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없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계기판에 이것을 누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액세서리 저 위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스템 점검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에 나온다고 해도 이쪽에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글러브 박스 이렇게 열어서 뭐 그릇처럼 담는 것인데 이쪽에 뭐 처리가 되어져 있다거나 뭐 조명이 들어온다거나 하진 않고 그냥 뭐 일반적인 글러브 박스. 대시보드에 이제 박음질을 표현한 부분인데 이것이 실제 실은 아니고 이렇게 찍어서 마치 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날이 갈수록 진짜 실처럼 보이도록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게, 이 실 하나에 이렇게 실이 비비 꼬여져 있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놨네요. 진짜 실인 줄 알았습니다, 저 처음에 보고. 야, 이거 웬일로 진짜 실을 박았나 했더니 이 실이 아니고 찍은 건데
실이 비비 꼬여있는 느낌, 와, 상당합니다. 제가 운전하기 편한 상태를 맞춰놓고 뒷자리로 가서 뒷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뒷도어에 있는 이제 밝은 부분을 좀 찍어봤는데, 이런 부분을 봐도 실밥에 어떤 실이 비비 꼬여져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그냥 다 한 판으로 돼 있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상당히 느낌을 잘 살려내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뒷자리에 타보니 뭐 레그룸도 넉넉하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기울기 같은 것도 이렇게 과하게 침범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적당히 좀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공간도 꽤 높이 있어서 뭐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뒷자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좌석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진 후진이 가능해서 팔에 맞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대체로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뒷자리에 이 암레스트를 뽑아낼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팔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빡빡하게 동작하는 느낌도 좋고 아주 견고해 보이고 들어갈 때도 아주 괜찮은데, 이 들어간 것을 꺼내는 어떤 홈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꺼내라는 건지 손을 넣어서 좀 꺼내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꺼내기가 좀 힘들다는 거. 가죽을 만지는 질감도 뭐 적당히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뭐 팽팽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잘하는 부분, 이런 안전벨트 클립 같은 거가 과하게 튀어나오거나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점, 이런 거 기아 자동차가 잘하는 부분이죠. 뒷좌석에 붙어있는 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K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반떼를 살까 K3를 살까 이제 고민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자동차는 이제 신형이 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아반떼와 견주어도 뭐 빠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좀 장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진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스포티한 뭐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각종 부분들을 작동할 때 작동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된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